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캐논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검찰도 상당히 긴장한 것 같습니다. 심우정의 생각이 좀 바뀌는 것 같은데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검찰에서 말이죠, 심우정이가 전국 검사장 회의를 지금 소집했습니다.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어요. 자, 왜 그러냐? 뭐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불구속 기소를 해야 되느냐, 요게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전국 고검장, 지검장, 그리고 대검차장, 그리고 부장 등 전국 검사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시간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전 중으로 다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 핵심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제가 기소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공수처는 기소 권한은 갖고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공수처가 하여튼 뭐 불법 수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출발이 이제 전부 불법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지금 검찰도 마찬가지로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불법 수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정통파 그리고 보수 우파 법조인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불구속 수사 또는 그거는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게 맞다. 예, 이게 아예 기소를 안 하는 게 좋다. 공수처가 기소를 해달라 요청했지만은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아예 기소를 하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무혐의 처리해서 끝내라는 겁니다. 아니면 구속은 절대 안 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전국이 말이죠. 우리 국민들이 지금 들끓고 있어요. 그리고 법 쪽에도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우정이는 뭐하고 앉아있냐? 예, 그리고 박세현이는 뭐하고 있느냐? 요 탄핵 세력들에게 부하내동하고 있는 심우정과 그리고 박세현이, 오동훈이, 국수본부장, 그 다음에 헌재재판소장, 이런 것들 탄핵, 그야말로 몸통 세력 아니냐? 이런 비판이 비등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 심우정이가 회의를 소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가 말이죠, 긍정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오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다. 왜냐하면 구속 기간이 이제 다 끝나니까요. 연장이 안 됐으니까. 그런 지금 이제 의견이 어제 한밤중에도 검찰에서 그런 의견으로 거의 결론이 나 있었어요. 자, 그래서 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이제 그 결론 내려져 있는 결론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고 검찰에 대한 비판의 화살이 세지니까 요 화살을 면하기 위해서 심우정 지가 결정해놓고서 박세현 둘이 결정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구속 기소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해놓고서 느닷없이 밑도 끝도 없이 아니야, 불구속 기소 또는 불기소 할래. 예, 불구속 또는 불기소 요거를 하기에는 자기도 이제 명분이 안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분 축적 차원에서 회의를 연 것인지 요거는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지금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말이죠, 지금 이미 심우정과 박세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미지 훼손이 있었어요. 예. 자, 그래서 어떤 결정이 내릴지는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 검찰의 속된 말로 똥꼬집 있지 않습니까? 자, 예컨대 말이죠,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불기소가 맞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복현이가 끝까지 수사를 해서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불구속 기소. 그래서 지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고 1심에서 완전히 무죄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또 항소를 해서 2심이 진행 중에 있어요. 자, 이게 검찰의 똥꼬집입니다. 막말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죄로 끝나면요, 무죄로 끝나게 된 그 사건을 담당한 요 검사, 단순하게 인사상의 불이익만 줄 게 아니라 이게 최소한도 민사상 소송 또는 형사상의 일정 부분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장단점이 있지만 이런 제도 개선 문제도 폭넓게 좀 살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대형 사건, 그야말로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한 이 법적 미비점도 이번 기회에 좀 보완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말이죠, 유창종 변호사님이 이미 본인이 DJ 때 사례를 공개한 바 있어요. SNS를 통해서. 그 당시도 DJ가 5억 불을 갖다가 이제 북한에 줬잖아요. 요게 실정법 위반이냐, 아니면 여적죄에 해당되냐,
아니면 그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봐서 우리가 법률적 판단에서는 안 되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검찰총장 의견 다르고 그리고 세컨맨인 검찰청 대검 차장 의견 다르고 그래서 본인이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했더니 검사장회의도 3분의 1씩으로 의견이 싹 다 달라지더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본인이 용단을 내려서 이거는 통치행위다. 그래서 아예 기소하지 않고 실무자들만 실무선에서 실적법을 위반하는 부분, 실무자들이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만 형사 처벌했다. 이 사례도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뒤늦게 이 유창종 지금 이제 변호사님의 아이디어, 과거 사례를 지금 벤치마킹 하는 것이 아닌가. 요 사례를 보면 요것이 진정성 있는 정말로 본인이 말이죠. 심우정이가 이게 어느 누가 하고 이게 내통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독자적인 판단에 됐든 내통에 의한 결정이든 간에 구속 기소하겠다는 데 대한 여론의 반발이 세고 법조계 법리적 주장이 타당하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일단 이 구속 기소가 아니고 좀 윤곽근 변호사 그러니까 윤 대통령 쪽에서 말이죠. 예. 윤 대통령 그 변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불구속 기소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요 회의를 소집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말이죠. 불기소하는 데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거다. 왜냐?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게 세 가지잖아요. 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 아니면 아예 기소를 안 하는 불기소. 이렇게 세 가지인데 지금 불기소하는 데는 상당한 부담이 따라요. 왜냐? 이미 관련 사령관들을 전부 구속 기소를 했고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내란 중심 몸통들은 이미 구속된 사람들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신무정이하고 저는 이런 말을 갖다가 입에 담고 싶지 않은데요. 내란 수괴다 이렇게 해서 딱지를 붙인 게 신무정이에요. 박서연이하고 이 두 인간이 붙였는데 내란 수괴. 저희들이 내란 수괴라고 붙여놓고서 지금 와서 이거를 갖다가 기소하지 않아? 죄가 안 돼? 그러면 지금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관련 사령관들 이거 다 풀어내야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물론 법리 적용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그래서 요 불기소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최선의 방책은 오늘 논의를 해보면요.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가능성도 엿보이지 않느냐.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 완전히 똥꼬집으로 아주 일사천리로 내란 수괴해갖고 수사를 계속 해보다가 막판에 왜? 이 심우정이 지도 걸리잖아요. 너 내란죄 수사권 없잖아. 그러면 지도 나중에 법률 처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우니까 공수처에 넘겨줬어요. 자, 그런 이 경과를 보면 불구속 상태의 기소를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확률이 크지 않나. 일단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새롭게 제기되어 있는 것이 이제 구속이 계속해서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간에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에 관해서 법조계에서 지금은 심우정이 너희들 말이지 이 불법 체포 감금죄를 범하고 있는 거야. 이런 좀 주장이 어제부터 제기가 됐어요. 바로 임무영 변호사,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가 처음으로 그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을 하게 된 것은 구속기간이 이미 어젯밤 0시기에서 25일 24시니까요. 26일 0시기에서 구속기간이 끝났다. 엄격하게 형소법 규정에 따르면 요래서 풀어라. 불법 감금죄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요것도 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여론과 법리와 그리고 전문적인 법조계의 반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줘서 이 심경의 변화를 일단 일으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 한밤중 한 2시경인가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틀림없이 임우영 판사의 이 글에 대해서 유창종 변호사님의 의견이 나올 것이다. 제가 이게 쪽집게 점쟁이가 됐어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는 나올 것이다.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진짜 아침에 나왔어요. 진짜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의미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그만큼 윤 대통령의 신병 구속에 대해서 법조계가 이건 법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다. 이미 유창종 변호사님도 얘기했잖아요. 너희들 사법 영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하고 앉아있느냐. 판검사들. 그랬는데 그래도 사법 영웅이 둘이 나왔어요. 예. 김동민 변호사, 이 판사하고 김 판사하고 그 다음에 최민혜 판사. 요 두 사람이 그야말로 연장 신청을 불허했지 않습니까? 이게 사법 영웅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영향을 줬는데 그런 지금 유창종 변호사님이 말이죠. 지금 방금 전에 임무영 변호사의 글과 관련해서
지금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기간 이미 만료, 즉시 석방해야. 이 임무영 변호사 의견이 맞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걸 보면은 지금 심우정이는 두 가지 죄를 짓는 겁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에 따라가는 죄를 지게 됐고, 그리고 불법 감금 체포죄도 지금 정해졌어요. 그래서 요 심우정과 박세현이, 그리고 담당 부장검사 수사 라인 전부 협범상 구속 요건을 갖춘 이런 엄중한 죄를 졌습니다. 아니, 현직 대통령을 불법으로 체포해서 감금하고 있어? 이거 구속이죠. 아니, 대통령도 구속되는데 이런 것들이야 뭐 전부 구속이죠. 예. 자, 그래서 유창종 변호사님의 이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면,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기간 연장 신청이 법원에서 거듭 불어되었다. 검찰은 구속영장의 1차 만기 전에 기소 여부,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 구속영장은 1차 만기에 관하여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하여 가장 엄격하게 해석한 의견을 따르는 것이 옳다. 그게 이무영 변호사 의견이 맞다는 거예요. 구속영장이 구속기간에 관하여 깊이 연구한 임무영 변호사는 2025년도 1월 25일 24시에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일선 검찰청에서 구속기간 계산에 관하여 혼란이 일어나고 문의가 계속되자 대검은 구속기간 계산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미 지침으로 계산 방법을 정해 놓았다고 한다. 대검 지침에 따라서 구속기간을 엄격하게 계산하면 이미 구속기간이 지나 버렸다는 것이다.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게 계속 구가면 형법상 불법 구금에 관한 죄를 범하게 된다. 가장 엄격한 계산에 의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구금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결론이 딱 나와 있잖아요. 유창종 변호사님이 아주 이 법리 해석을 아주 정확하게 잘 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요 불법 체포 감금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제는 그러니까 요 법리만 갖고 본다면은요, 이 법리만 갖고 본다고 하더라도 구속 기소는 안 되고 불구속 기소, 한남동에서 관제해서 재판을 받아 다니는 이런 지금 상황의 변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적극적으로 불기소 처분이 답이다. 제가 보기에는요, 불기소 처분이 답이에요. 이거는 그냥 유창종 변호사님이 과거에 DJ 사건을 할 때 여적죄가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대통령이 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도의 통칭이다. 따라서 이거는 죄로 우리가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어디 법원에 가는 거 오라가는 거 보기나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파 이 세계가 얼마나 썩어 빠졌느냐. 그야말로 권력의 향배, 이재명이가 마치 대통령이 달된 것처럼 이재명한테 아주 굴종적 수사를 하고 있는 이 인간들 반드시 윤 대통령이 돌아와가지고 싹 다 사법 처리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이거 무너지는 것이고, 이런 그야말로 이 권력에 그야말로 굴종하는 이 법조인들이 계속 양산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이 고리를 윤 대통령이 반드시 살아나서 싹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임무영 변호사가 주장한 구속기간이 이미 끝냈어. 그러니까 빨리 석방해야 돼. 아니면 불법 감금죄에 해당돼. 요 논리, 이 법리를 여러분께 제가 어제는 조금 아주 간단하게, 이게 조금 길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길게 전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이 법률적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요 임무영 변호사도 그래서요, 이 아래 내용은 좀 길지만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인권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제가 한 자도 빼놓지 않고 전부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2회에 걸쳐 검찰이 낸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그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저는 중앙지법의 판단이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고,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가 있는 경우에 검찰은 보완 수사를 할 권한이 없이 그대로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담당 판사는 이게 본래 김 판사가, 영장 전담 판사가 내린 판결도 바로 요거라고 저도 봐요. 후자. 담당 판사는 검찰의 권한을 재정신청 합의와 비슷하게 방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검찰에게 보완 수사를 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검찰은 1월 24일에 신청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불허되자 25일에 다시 연장을 신청했고, 이 역시 불허되자 26일에 기소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했듯이 이 경우 구속기간이 문제가 됩니다. 인신구속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한 규정이 없을 경우 최대한 피고인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신문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서울 서구지법에 영장 청구서를 보낸 것이 1월 17일 오후 9시경이라고 알려져 있고 맞아요. 예. 보도가 그렇게 됐으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 1월 19일 오전 3시경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때 잠 안 자고 제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1월 17일 오후 9시, 밤 9시. 그리고 1월 18일 1월 18일 날 청구서 보내고 18일 날 열려서 19일 새벽 3시에 판결이 떨어진 겁니다. 즉 신문에 소요된 시간은 약 30시간 정도가 되는데 비록 형사소송법에 피의자 신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제202조하고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고작 30시간을 갖다가 구속기간 3일로 해석하는 것은 구금일수와 관련하여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기 때문에 검찰은 그동안 이 규정을 그렇게 해석해 오지 않았습니다. 만 24시간을 총하는 경우에 한해서 1일을 공제하고 있었고 그때도 구속기간 도과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공제 없이 정해진 만기일의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 뭐냐면요. 17일 날 밤에 청구했잖아요. 그런데 18일 지나고 19일 날 새벽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17, 18, 19, 3일이 지났잖아요. 근데 3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3일로 계산하면은 이게 구속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인권을 심하게 해치기 때문에 요 3일로 계산하지 않고 논란이 되기 때문에 24시간이 넘은 경우 시간 단위로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하루를 공제하는데 이것도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공제 없이 지금 정해진 만기일의 사건을 처리한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죠. 인권 침해를 줄여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이런 식의 해석상 논란이 야기된 것은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 입법의 미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입법 미비 과정이 어떻게 보완이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길어요. 길고 약간은 좀 어려워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처음 입법된 것은 1995년이다. 그리고 논란이 되는 형사소송법 201조의 201조의 제2항, 201조 2의 제7항은 이때 없었다. 이때는 없었다. 새로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95년도 12월 29일에 처음 신설된 형사소법 201조의 2에서 규정된 피의자 신문은 판사가 신문할 대상 사건을 선별해서 하는 방식이었고 피의자에게는 신문 신청권이 없었다. 그리고 판사가 신문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구속기간 공제에 대한 규정도 없었다. 당사자가 원하지도 않은 법원의 결정 때문에 구속기간이 공제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피의자 신문권이 95년도 12월에 도입이 됐는데 그때는 판사가 지가 신문하고 싶은 내용을 정하게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97년도에 변화가 생겨갖고 당사자에게 신문 신청권이 부여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판사가 신문하고 싶은 거를 신문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많으니까 이제는 당사자가 피의자가 신문 신청권을 갖게 됐어요. 이게 97년도 12월 13일입니다. 그래서 201조의 2 제1항의 피의자 신문은 당사자가 신청한 후에 판사가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제8항이 신설되었다. 당사자가 신청한 후에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문에 소요되는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간 것인데 이 조항이 들어간 것은 당사자가 신문 신청권을 남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나 이것 좀 신문해 주십시오 라고 물어보면 그 기간은 신문 시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게 이것저것 신문을 많이 해달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 자기한테 피의자한테 너무나 유리하잖아요. 예, 그겁니다. 남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신문 신청권의 남발이라는 개념조차 인권 침해적으로 보입니다. 하여간 당신은 피의자가 신문을 신청할 경우에 구속기간이 공제될 위험을 부담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도 검찰은 구속기간을 공제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조문에 또 중대한 내용상 변경이 생기는데 바로 뭐냐? 신문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한 것이다. 이게 2007년도 6월 1일 개정이다. 그러니까 95년도, 97년도, 2007년도 지금 세 번에 걸쳐서 법이 지금 많이 좋아졌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비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 2007년도 6월 1일 개정된 내용을 보면 피의자 신문은 이제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그런데 당사자의 신청이라는 제도가 없어졌다면 구속기간을 공제하는 기존의
제8항은 삭제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의 잘못으로 이 내용이 그대로 제7항으로 변경되어 존속하게 됐다. 종전에는 당사자가 신청하여 신문할 경우를 예상하여 그때는 구속기간을 공제하는 것이었지만은 이제는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무조건 신문을 하게 되고 그 결과 피의자는 구속기간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공제당하게 되었다. 이것은 입법자의 과오다. 그런 경우에 검찰은 인권보호적 차원에서 형사소송법을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일선의 질의가 이어지자 대검은 이런 경우 구속기간을 공제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24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해서 공제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대검의 과거 공문을 찾아보면 이 문제를 다룬 것이 있다. 저는 본격이 있다. 본격이 있으니까 정확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신문기간을 전부 구속기간에서 공제함으로써 구속기간이 27일 만료된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해석에서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인과 동시에 직권남용 불법 감금죄라고 하는 형사상 처벌 대상의 범죄를 저지르는 결과가 된다. 구속기간은 오늘 24시를 기준으로 만료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이게 오늘이요. 그러니까 6일 0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젯밤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검찰은 당장 오늘 중에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된다. 이게 오늘이라는 게 25일 날 낮에 썼거든요. 오후에. 그래서 비교적 쉽게 조문까지 게재한 글은 댓글에 적어놓은 블로그에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놨어요. 자, 그래서 요것이 검찰에 상당한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 예. 그리고요, 참고적으로 그러면 유창종 변호사님이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기소 사유가 분명하다. 이렇게 정했어요. 불기소. 이거는 기소하면 안 돼. 이건 그러니까 통치행위야. 요 세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자, 요거는 또 참고적으로 또 아셔야 돼요. 같이. 왜 불기소해야 되느냐. 요것도 오늘 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토론 대상. 첫째로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한 통치행위로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많다.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대법원이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취지를 판시한 전례가 있다. 혹시 비상계엄이 법률 요건과 절차를 위배하였으면 국회가 이를 심사하여 해제하면 종료된다. 비상계엄이 법률 요건과 절차를 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바로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 검사가 유죄의 심정으로 피의자를 구속 기소하였으나 수사 절차의 위반 등을 이유로 법원이 무죄 판결을 하였다고 해서 그 검사의 수사와 기소가 바로 불법 구검자가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둘째로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 법률에 명백히 수사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수사권이 있는 다른 가벼운 죄와 연관이 있다는 이유로 내란죄를 수사한 것은 수사권의 남용이고 불법 수사로 범죄 행위가 된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게. 아니, 직권남용이라는 이 꼬리에 꼬리만한 죄를 가지고 큰 몸통인 대통령의 내란죄까지 그 수사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공수처가 관할 건이 없는 서부지법에 총괄하여 불법으로 발부받은 영장이다. 그래서 공수처가 내수사권 없는 내란죄를 수사하고 불법으로 체포와 구금까지 한 불법 수사를 한 후 사건을 송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지금 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것은 검찰도 공수처의 불법 수사, 불법 구금의 공범이 됩니다. 검찰의 정의로운 결정과 그리고 결단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검찰이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에 대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재신청을 하였다는 보도가 있는데 법원도 이번에는 보안수사의 필요성 여부가 아니라 공수처의 수사가 수사권 여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불법성 여부 등으로 논란이 있으므로 검찰이 피의자를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 구속기간 연장 결정을 해주면 법원도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추진해주는 결과가 된다. 영장 담당 판사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용단과 인권 보장을 위한 법리 설명을 기다린다. 유창종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최민혜 부장판사가 그래서 연장을 두 번째도 안 해줬지 않습니까? 이게 딱 맞는 겁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고요. 계속해서 저의 이 방송 많은 시청과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